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네소타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37살 미국 시민 백인 남성이 사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미네소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엄청난 앵거, 분노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스 요원들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알렉스 프레이티라고 하는 이 남성이 시위 현장도 아니거든요. 시위 현장도 아니고 길거리예요. 길거리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을 하려고 막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아이스 요원들이 나타나면은 뭐 호루라기 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스 요원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타나가지고 호루라기 이렇게도 불고 있다 보니까 아이스 요원이 막 여성을 막 밀칩니다. 미국 시민을 길거리에서 막 밀치다 보니까 이 알렉스 프레티라고 하는 37살 간호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해요. ICU 그 중환자실 간호사 이 남성이 여성 왜 이렇게 밀치냐고 이게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알렉스 프레티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영상 찍고 호루라기 부는 사람도 옆에 많이 있고 그냥 거기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영상을 이렇게 또 찍고 있는데 그런데 막 아이스 요원들이 사람들을 막 밀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치지 말라고 하는데 밀치지 말라고 하자마자 바로 페퍼 스프레이 뿌리더라고요. 이 남성한테 뿌리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남성을 끌어내린 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아이스 요원들 한 뭐 6명, 7명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알렉스 프레티를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제압이 됐거든요. 완전히 제압이 된 다음에 그런데 이 알렉스 프레티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차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컨실 웨폰 그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위 현장도 아닙니다. 시위 현장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예요. 그런데 이 아이스 요원들이 내린 다음에 이 남성을 제압을 한 다음에 총기를 뺏었거든요. 총기를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총을 그냥 마구 쏴버린 한 10발 정도 쏜 것 같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알렉스 프레티라고 하는 이 미국 남성이 아이스 요원을 위협을 했다. 총을 들고 와서 위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그렇게 올려버리더라고. 자신의 출소셜에다가 그렇게 올려버리더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 다 영상 찍고 있는데 영상에 막 여러 각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위 현장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컨실 웨폰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시위 현장도 아닙니다. 시위 현장도 아니고 그냥 아이스 요원들이 거기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후루라기 불고 있고 그냥 영상들 사람들 다 찍고 다니냐 다 찍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도 나와가지고 영상을 다 봤는데 이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들고 있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그냥 합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이 팀월즈도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이 아이스 그 요원들 빨리 나가라라고 이제 이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분노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프레티가 9mm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요원들한테 접근을 했다라고 했는데 접근을 안 했지 무슨 접근을 해. 거기 영상 찍고 있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여성들만 밀치고 다녔잖아. 밀치고 다니니까
밀치지 말라고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를 아이스 요원한테 이렇게 밀치지도 않았어요. 여성들을 이제 밀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페퍼 스프레이 막 뿌리더니만 알렉스 프레티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총도 뺏었어요. 총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총을 쏴버려. 이거는 처형이죠. 즉결 처형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총을 들고 요원들한테 접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원들이 이 알렉스 프레티를 무장을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알렉스 프레티가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아니 영상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영상 보면은 그 페퍼 스프레이 뿌리자마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5명, 6명, 7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총까지 뺐었는데 그 다음에 쐈거든요. 그런데 국토안보부에서는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사격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영상들이 다 있고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유족의 입장에 이제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프레티는 단지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다른 미국 시민을 보호를 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 아이스 요원들의 과격한 행동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 국토안보부에서 이런 역겨운 이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난다라고 유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 다 찍고 있잖아. 그리고 영상으로 다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알렉스 프레티를 제압을 한 다음에 아이스 요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어떠한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로부터 총을 뺏어서 가는 게 영상이 찍혔다. 그런데 총을 빼앗은 다음에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바로 총을 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보수파들도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합법이라고 해요. 합법이래요. 시위 현장에서도 합법적인 그런 모든 이 페이퍼웍이 있다고 하면은 합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수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총기 옹호자들은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총기 옹호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총기 옹호자들조차, 이 보수파들조차 지금 뭐하고 있는, 이 아이스 요원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민이 2명이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1월 7일에 르네굿이 이제 사살이 되고, 그리고 1월 24일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미국 시민을 사살을 한 총격을 가해 가지고 바로 이제 즉결 처형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격렬한 시위로 엄청나게 뒤덮여지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아이스 요원들의 정당성을 계속 이제 보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이렇게 총을 쏜 것을 가지고 옹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네소타 당국이 이민 단속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법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오히려 미네소타주를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거는 가만히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거는? 이거는 도를 넘었죠. 이거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야, 이거는 미친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이 그냥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보수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헌법 제2장에 따른다고 하면은 모든 미국 시민들은 총을 가질 자유가 있다. 그리고 총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나가다닐 수가 있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합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컨슬 웨폰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면은 총을 가지고 다니기 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이스 요원이 이 알렉스 프레티를 이렇게 잔인하게 즉결 처형을 이렇게 했다는, 총을 빼앗은 다음에 총을 쐈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연방정부를 옹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는 진짜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찍히고 증거 영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상 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이스 요원들을 옹호를 하거나 국토안보부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클리어 컷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선을 넘은 게 명확합니다. 이건 명확해. 이거 분명히 뭔가 일어나도 이제 큰 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선을 너무도 한참 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디언 뉴스에서는 지금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거의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 가디언지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자신을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도시들, 민주당 주들, 요런 도시들과 그리고 요런 이제 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내전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라고 여기 가디언지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 이제 미니애폴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어제 일어난 요런 이제 진짜 끔찍한 늑결 처형 같은 뭐 인간 사냥 같은 요런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게임 같은 그런 살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제 사살을 당한 것을 두고 콜 오브 듀티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정쟁 게임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멋지다라고 아이스 요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현장 요원들이 뭐 콜 오브 듀티 같다라고 멋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아닌가. 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네아폴리스 그 도시에만, 미네소타 아닙니다. 미네아폴리스 그 도시에만 3천여 명의 아이스 요원들 그리고 이 국경 순찰대 요원을 배치를 이렇게 또 했는데 이거는 이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경찰들이 한 600여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지금 배치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미니아폴리스를 지금 급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아이스 요원들이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지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미국 시민들은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무장 해제를 시키고 사살을 한다. 이거 미친 거죠. 이거는 무차별 과잉 진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살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살한 거는 극단적인 거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있는 학생, 그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과자를 먹고 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너 페이퍼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얼굴이 좀 히스패닉 같다고 하면은 그냥 물어보고 있다고요. 지금은 히스패닉이지 나중에 히스패닉들 뭐 거의 다 뭐 잡아버리고 막 그런 다음에는 누구한테 그러겠습니까?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한테 그렇지 동양인 사람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백인들 아니면은 지금 다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은 히스패닉들한테만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하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계속 이제 옹호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미니애폴리스 특히 이제 미니애폴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초등학생, 이 원주민들까지도 원래 이 미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원주민들한테까지도 검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 아이스 요원이 차량을 이제 검문을 합니다. 차량을 이렇게 또 검문을 하면서 뒤에 그 인디언 사람이에요. 인디언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인디언 사람을 보면은 좀 이제 히스패닉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페이퍼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인디언 사람이 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나는 너네들이 오기 전부터 여기 와 있다고. 백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원래 여기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지금 이 미네아폴리스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촬영만 하는 것을 가지고 국내 테러리스트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거, 완벽하게 퍼블릭 스트리트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리덤 스피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프리덤 스피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어떠한 퍼블릭 스트리트에서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런 일들이 미네소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열전지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보복성 단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들의 도시들에 엄청나게 지금 집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스 요원들을 들이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주들에 지금 집어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집단적인 처벌, 정치적인 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네소타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적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서도 대선 때 미네소타에서는 패배를 했다고 하고요.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하고 2020년도에도 패배를 하고 2024년도 그 대선에서도 모두 패배를 했다. 미네소타에서만 엄청나게 좀 패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말리아 사람들이지 나중에 누구한테 오겠냐고. 이게 지금은 소말리아계 사람들이지 나중에 이게 다 내쳐버린 다음에는 나중에는 누구한테 오겠냐고. 이게 우리 같은 소수 민족한테 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이제 동양 사람들한테 이제 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그래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이 미니애폴리스가 파시스트 비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점령을 당한 그런 상태다라고 진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패시즘이다라고 한다는, 이거 뭐 독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길거리에서 미국인들을 지금 사살을 하고 있다,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이스들에 대한 예산 삭감과 그리고 저항을 촉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 그 주지사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스를 폐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인들, 특히 이제 미국 시민들을 이렇게 또 계속 찔러가지고 화나게 해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지금 벌이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지금 화가 나는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려. 특히 어제 같은 일은,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일은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렇게 또 직결 거의 처형이죠. 이 인간 사냥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것은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고.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로 페트롤 있지 않습니까? 국경수비대 사령관 이 보비노는 오늘 일요일 CNN 인터뷰에서 이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지금 둘러대고 있다 라고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은 오히려 이 아이스 요원들을 찬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총격을 가한 요원들은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를 제압을 함으로 해가지고 법 집행관들에 대한 학살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건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영상을 두 눈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상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알렉스 프레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상을 찍고 있었고, 아이스 요원들이 여성들을 밀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여성들한테 밀치고 있는 게 그 말이네. 여성들 밀치지 말라고 이렇게 여성들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갑자기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 그리고 이 알렉스 프레트를 땅으로 내려 총을 가지고서 총을 빼서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사살한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아이스 요원들을 지금 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비노라고 하는 국경 순찰대 사령관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보비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티가 스스로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프레티가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는 지금 영상이 다 찍혀요. 저도 처음에는 이 뉴스를 처음에 봤었을 때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가지고 뭐 위협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다 알잖아요. 영상을 보면 다 알잖아. 아 진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비노는 증거가 없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영상을 아마 봤겠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 없는 그냥 주장을 하고 있다. 프레티가 총을 휘둘렀거나 요원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비노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현장을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려 했다라는 그런 입장만 되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총격을 가했다. 아이스 요원들은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는 총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휴대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었었다. 영상의 증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비노는 그 증거를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실을 그냥 회피를 합니다. 회피를 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그런 얘기만 그냥 주장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엑셀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또 이제 많은 화제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보수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이 공화당원들, 이 보수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기를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수파들,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총기 관리 단체들의 지금 이례적인 비판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보통 본다고 하면은 법을 집행을 하는 기관을 지지를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총기 단체들이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에서는 총기를 소지를 하고 시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2차 수정 헌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가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연방정부가 이를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수파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알렉스 보비노가 그 시위 현장 근처에서 총을 차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비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보수파들 이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에서는 분명히 이 2차 수정 헌법에서는 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시위 현장도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냥 길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NRA 있지 않습니까? 전미 총기 협회에서는 정치인들은 일반화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준법 시민을 악마화하지 말고 투명한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단지 총기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 측 인사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NRA에서도 지금 이 연방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총기 소유자 이제 코커스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가 있는 퍼미트 캐리가 있는 그런 미국 시민이 무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헌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독자적인 그런 조사를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방정부 인사들은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FBI 국장 있지 않습니까? 카시 파텔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원하는 사람은 장전된 총과 그리고 탄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 폭력을 조장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프레티는 총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성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제스처만 했지 총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이 아이스 요원들한테 대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보비노 이 국경 순찰대 치프는 나와가지고 총기 소지 시위는 지지를 이렇게도 하지만 국경 순찰대의 업무를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요원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스 요원들을 계속 옹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금 미국 시민들의 화가 나고 있는 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을 길거리에서 사살했다라는 게, 무장 해제를 시키고 사살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미국 시민들은 지금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어쨌든 지금 이 보수파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법원이 증거 보존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사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 범죄 현장을 무단으로 지금 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증거를 수거를 해가는 등 조사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긴급 소송을 지금 이 미네소타 주 정부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긴급 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증거를 보존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 법원이 지금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증거도 파기를 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에 그렇게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 현장에서 연방 요원들이 수거를 해갔다고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이나 그런 증거들 다 수거를 이렇게 또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 모든 증거를 지금 독점적으로 이렇게 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방 정부가 이 증거들을 파괴를 할 수가 지금 이 증거를 조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절대로 이 증거들을 파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미네소타 이제 범죄 수사국은 20년 동안 수사 경력상 연방 요원이 주 정부의 정당한 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네소타 범죄 수사국에서는 연방 정부를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앨리슨이라고 하는 주 법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요원은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 또한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월즈, 이 미네소타 주지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방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거짓말로 이렇게 또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네소타의 사법 체계가 이번 사건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방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알렉스 프레티를 이번 사건의 이제 원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번 사건을 부추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영상들이 있고 모든 증거들이 다 엄청나게 영상들을 많이 찍혔어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들의 이제 증언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알렉스 프레티는 등에 총알 3발을 맞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슴, 목 한 발씩 맞고 대략 한 5발 정도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직결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총을 꺼내지도 않았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다. 총을 꺼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장 해제를 아이스 요원이 분명히 시켰다.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바로 총을 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아이스 요원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아이스 요원들을 엄청나게 하이어링을 했거든요. 뭐 보너스를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경찰을 했다가 뭐 잘린 사람들, 뭐 나왔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 뭐 하이어링을 뭐 하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이 경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이어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 옛날에 그 뉴스 본 거에 따르면은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냥 막 현장에 마구잡이로 투입을 하고 있다는, 그 아이스 요원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얼굴을 가린 채. 진짜 어제 사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두 번째 시민 사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 사살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1월 30일에 예산 패키지를 또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1월 30일까지. 그거를 앞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민주당에서는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 미국 시민권자 백인 알렉스 프레티를 살해를 한 연방 요원들의 소속 기관인 국토안보부에 예산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토안보부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통합 예산안으로 이렇게 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토안보부 예산만 따로 떼내가지고 논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전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방 요원이 대낮에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에 창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국토안보부를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요원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합법적인 그런 자신의 권리를 익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그 시민권자를 미국 시민, 백인을 그냥 그 길거리에서 사살을 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금 상원에서 다수당을 지금 가지고 있긴 있지만 53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표에서 53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 60표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7표가 모자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전부 다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산안이 또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 남았거든요. 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요번에 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알렉스 프레티가 사설을 단 것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동부지역, 뭐 중부지역, 뭐 북부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원 투표 그 일정이 취소가 되거나 단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도 겨울 폭풍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원 투표를 더 많이 해야지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또 진행을 시켜야지만 셧다운을 이렇게 또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셧다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아이스 요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계속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도시들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와, 지금 뭐 미쳐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이러다가 중간선거 못 치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을 지금 백인들을 지금 사살하고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제발 좀 정상인 미국으로 빨리 좀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67만 명이 정정 상황에 이렇게 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춥잖아요. 그런데 정전이 됐다. 추위에 지금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루이지애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정전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항공 대란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에만 만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제는 4,000편이 이렇게 또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주말에만 14,000여 편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런 이제 12개 주들에 대해 가지고 연방 비상재난 선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부에서도 긴급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 전력망 붕괴를 막기 위해 가지고 텍사스랑 그리고 미 중동부 전력망 운영자들은 환경 규제와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 등의 백업 발전기를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상 사태이다 보니까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이 정전 사태를 막아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뉴멕시코 이런 중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이 겨울 폭풍 이 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눈을 뿌리고 있고 진눈깨비를 뿌리고 있고 얼음비를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 남동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괴적이고 그리고 재앙적 수준의 얼음 축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얼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웬만하면은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정말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월요일까지 이 겨울 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슈아 트리가 벌써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2월 달에 개화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원래 이제 2월 달에 꽃을 이렇게 또 피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 10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지금 생태계가 불협화음, 비명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조슈아 트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번식하는 게 유카 나방이 돌아다니면서 그 폴리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조슈아 트리의 그 꽃의 수분을 이제 옮기는 유일한 곤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슈아 트리가 너무나 일찍 꽃을 이렇게 또 피우게 된다고 하면은 아직 그 유카 나방이 고치 상태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이션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아직은 이 유카 나방이 깨어나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가 벌써부터 꽃을 이렇게 또 피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꽃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씨앗도 남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이제 에너지만 낭비를 하고 번식에는 실패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2018년도도 조슈아 트리의 그 국립공원에서 좀 더 빠른 이제 개화가 이렇게 또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남북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가을철에 비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꽃을 피우는 것을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는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상 이변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뭐 가뭄이 갑자기 일어나다가 갑자기 뭐 홍수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슈아 트리의 생존을 더욱더 어렵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겨울이 잠깐만 춥고 또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또 따뜻해지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제 봄 날씨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올해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빅베어에 가면은 이제 비가 내리면은 이제 눈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빅베어에 눈이 안 내렸더라고요. 올해는 별로 안 내렸어. 그래가지고 올해 스키장이 사람들이 많이 안 갔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이제 이한이랑 이제 스키장을 이렇게 또 가려고 했는데 스키장도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이 눈이 안 내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 조슈아 트리가 빨리 꽃을 이렇게 또 피우고 있는데 이게 좋은 그런 징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좀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좀 이제 나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뒤로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계 2차 대전 전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는 미국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질서가 지금 원래 미국이 세워뒀었던 그 국제 질서가 지금 현재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강대국이 힘으로 약소국을 굴복을 시키는 양육 강식의 시대가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바로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미국이 마셜 플랜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유럽의 경제를 재건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를 하는
선의의 패권국으로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 이 2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먼러주의를 지금 다시 부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약소국들을 미국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까지 막 축출을 해내는 등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린랜드를 뭐 먹겠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을 항상 좀 잘 지켜주는 그런 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맹국이고 뭐고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강대국으로서 약소국들은 처참히 짓밟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미들 파워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중견국들, 이 중견국들을 이렇게 또 미들 파워 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트랜지션이 아니라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럽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식탁에 앉지 못하면은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렬한 메시지로 중견국들한테 공동 대응을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크 카니, 이 캐나다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강대국, 이 미국이 막 엄청나게 설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중견국들이 제대로 뭉쳐가지고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먹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첨과 그리고 설득으로 트럼프를 이렇게 대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유럽이나 이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는 등 미국의 실질적인 저항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뭐 트레이드 바주커포를 쏘겠다, 뭐 프랑스 대통령이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보복 관세를 엄청나게 하려고 뭐 진짜로 실제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이렇게 또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린랜드 이제 매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군사력도 사용을 하지 않겠다, 뭐 관세도 뭐 철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견국들, 이 미들 파워 그 나라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또 물러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중견국들이, 이 미들 파워 나라들이 잘 이렇게 또 뭉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네요. 뭐 당연히 러시아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뭐 중동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도 약소국들을 엄청나게 지금 뭐 동맹국 할 거 없이 뭐 그린랜드도 뭐 먹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들 파워 그 나라들은 한 대로 뭉쳐가지고 우리도 잘 싸워야 한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저께 엊그저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3자 대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부다비에서 3자 대면을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뭐 거의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드디어 어느 정도 평화 협정에 대한 이 진전을 이렇게 또 이루고 있다, 건설적인 그런 대화가 이렇게 또 오갔다라고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관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제권 그 핵심 쟁점에 대해 가지고 이견을 좁힐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열렸다 라고 이제 미국 관료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자 대면을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3자 대면을 이렇게 할 때 미국이 빠져가지고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 대표단만 미국인 없이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런 협상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좀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평화 협상 잘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영토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의 쟁점이다라고 하네요.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포리자 그 원자력 발전소 분쟁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핵심 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안전 보장도 지금 핵심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3자 회담을 이렇게 또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좋은 생산적인 그런 회담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잘 끝날 수도 있어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이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말부터 이란에서 이런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상인들이 먼저 나와서 이제 시위를 이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갑자기 이 이란의 화폐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모두 다 문을 닫고 나와서 이제 시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1월 초에는 정권을 퇴진을 하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는 시위로 그렇게 변모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시위가 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SNS 서비스에다가 뭐 help is on its w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정부 청사들을 다 점령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시위가 더 격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이란에 있는 그 보안군들이 잔혹하게 진압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무차별적인 그 사격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테헤란에서부터, 이 이란의 수도 이제 테헤란에서부터 주요 도시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위 무차별 사격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옥상에서도 쏘고 그랬다고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시위대들한테 물차별 발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에까지 이렇게 또 습격을 해가지고 부상당한 시위대들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있었던 시신들도 강제로 가지고 가는 등 이 이란에서 굉장히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넷 블랙아웃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을 차단을 이렇게 떼버려가지고 외부랑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학살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인터넷을 완전히 다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최소한 5,000명은 사망을 하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사망자들은 이제 5천여 명인데 아마도 3만여 명까지 사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그 인터넷 블랙아웃이 됐었던 1월 8일이랑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9일에 집단 학살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차단을 한 다음에 바로 엄청나게 총을 쏴댔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란도, 이란 진짜 미쳤죠. 그러면서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3만여 명 정도가 구금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이란에 대한 뉴스도 지금은 시위가 일단락이 되기는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처참한 그런 상황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란도 결국에는 정권을 뒤집지는 못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폭설이랑 폭우가 3일 동안 이렇게 또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3일 동안 폭우 내림으로 해가지고 61명이 사망을 했다. 엄청나게 사망했죠. 엄청나게 사망하고, 그리고 110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이 458채가 파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가축이 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이제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하네요. 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진흙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뭐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집이 막 붕괴가 되고 그런 게 이렇게 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8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 대한 피해의 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추위가 들어닥치면서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텐트 같은 그런 임시 거처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폭우 때문에 좀 이제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또 보면은 별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망이 파괴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마을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7만 명 정도가 추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위협을 이렇게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니세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도 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 인도주의적 위기 지역 중 하나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이렇게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1,800만 명을 위해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1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렇게도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폭설이 이렇게도 내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좀 많은 희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갤럽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이 AI를 직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직장인들의 12% 정도가 업무를 위해 가지고 AI를 매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매일 사용을 하는 비율이 12%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을 하는 직장인들은 25%가 된다라고 하네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이 AI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25%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가끔 사용을 한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50%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이 절반가량은 1년에 몇 번밖에 이 AI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갤럽 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도입이 직종에 따라 가지고 뚜렷한 차이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테크놀로지, 테크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0% 정도가 자주 이 AI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0% 정도는 매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술 선도 산업에서는 이 AI를 엄청나게 잘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뭐 소매업, 뭐 리테일 같은 곳, 뭐 헬스케어, 제조, 매니페이처링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AI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이 AI를 사용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I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긴 문서를 요약을 이렇게 또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또 하는데 이 AI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AI를 이렇게 또 쓴다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하는데도 이 AI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이메일을 수정을 하는데도 이 AI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고, 추천서를 이렇게 또 작성을 하는데도 AI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갤럽 조사를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사용은 굉장히 늘었지만, 그런데 내 일자리가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근로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응답자들의 50% 정도는, 절반가량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근로자들, 많은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AI가 대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줄여주고 성과를 높여주는 보조 도구로 지금 인식을 지금은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AI를 도구로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블룸버그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월스트리트,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공포가 이렇게 또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떤 공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이콧이 이게 가장 위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월스트리트,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에다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10조 4천억 달러를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조 10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미국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것은 외국인이 보유를 하는 미국 전체 주식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된다라고 하네요. 미국에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에다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절반가량이 49% 정도가 유럽에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난 규모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은
막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유럽에다가도 대고 지금 관세를 막 물리고 있고 엄청나게 압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린랜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탈미국 자산 배분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셀 아메리카가 특히 이제 유럽에서 셀 아메리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예,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고객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움직임이 요번 이 다보스 포럼 이후에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셀 아메리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주식을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다보스 포럼 이후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탈미국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지금 질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그러면서 미국 달러를 해칭을 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미국을 이탈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겠지만, 그런데 그 흐름은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랑 지금 갈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유럽에서도 미국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시가 2배로 뛸 것이다 라고 장담을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 자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모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랜드를 뭐 점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동맹국들한테까지도 모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한테도 지금 모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내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 셀 아메리카가 진짜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제조업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내가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으로 이 매니팩처링이 roaring back, 그러니까 포유를 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장담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7만 2천여 개가 사라졌다라고 여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그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관세가 오히려 양날의 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원자재 그 부품까지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 원자재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 지금 매니팩처링이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수입품들에 대해서만 그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까지 지금 뭐 부품들까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미국으로 매니팩처링이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완전히 떠나버린 의류 산업, 미국에서 의류 산업은 지금 뭐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의류 산업뿐만이 아니라 섬유 산업은 미국 내에서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공장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숙련된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글로벌 공급망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일자리, 미국에서 일자리, 이 매니팩처링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화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AI가 발전을 함으로 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보트가 발전을 이렇게 함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예전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 AI랑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 없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 지금 미국에서 늘고 있지만 예전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많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여기다 매겼다가 뺐다가 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번 내리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했다가 빼고 이거 했다가 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경제 정책들을 관망세로 보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런지 이 폭풍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투자나 채용 같은 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3년 뒤에나 미국은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고용 성장이 매뉴팩처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보건의료, 뭐 헬스케어 같은 곳들에서 고용이 이렇게 또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용 같은 것들이 창출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현재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부활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하네요. 미국은 1979년도에 제조업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2026년도에는 노바이 2026년 트렌드가 지금 유행으로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노바이 2026 다시 말해가지고 올해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라는 트렌드 유행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바이 2026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챌린지는 그냥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알맞게 소비를 하자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다가 지출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노바이 2026를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나는 올해는 이것들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옷은 사지 않겠다, 최신 가전제품은 사지 않겠다, 불필요한 홈 데코 같은 것들은 사지 않겠다, 배달 음식은 시켜 먹지 않겠다 라는 것을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안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이제 안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필수 항목에다가만 돈을 쓰겠다, 허용을 하는 그런 스pen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식료품, 뭐 당연히 식료품. 그러니까 외식을 하지를 않고 식료품에다가 돈을 써가지고 집에서 이제 해먹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세금하고 공과금 당연히 필수 지출이죠. 그리고 기존 물건이 고장을 났었을 때 교체 비용, 그러니까 필수 항목들에다가만 돈을 쓰겠다 올해는 라는 그런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는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돈을 이제 안 쓰지 않을까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노바이 2026는 올해만 좀 조심스럽게 스pen딩을 하겠다라는 그런 트렌드이다 라고 하네요. 평생토록 이 돈을 안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올해는 좀 불안불안하다, 경제가 좀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좀 많은 스pen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많이 이제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pen딩이거든요. 소비 지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 GDP를 이렇게 또 떠받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인들이 지금 돈을 쓰려고 하고 있지 않다. 노바이 2026라고 하는 유행이 지금 번지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미국인들이 돈을 쓰려고 하고 있지 않고 공짜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쇼핑을 하는 대신에 피크닉을 즐기고 하이킹을 즐기고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등 돈을 들이지 않는 취미를 이렇게 또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행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